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기관만이 매수하면서 거래에 마친 가운데 그래도 외인의 매도폭도 크지는 않았고요. 업종별로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개인은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조금씩 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종목별 전망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베스트 30는요, 기관과 외인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기관 매수 1위는 오늘도 또 한 번 삼성중공업이 차지를 했고요. 외인 1위에는 위지트가 등극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상승률 상위,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엑스게이트가 오늘은 기관 매수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외인의 러브콜을 받은 가운데 오늘 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각종 정치 인맥주 급등락을 보이면서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를 살펴봤고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테마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거기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이제 펀더멘탈을 통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에 대한 좀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이 14년이 걸리는 계산이 5분 만에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4년이라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를 다 포함하더라도 14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 걸리는 계산 시간을 5분 만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이제 보안 솔루션을 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해킹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더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엑스게이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방화벽과 통합 보안 장비를 좀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에 따라서 좀 강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금융 쪽에 대한 높은 보안이 필요한 거기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면서 엑스게이트는 좀 강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에 대한 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각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엑스게이트가 사실상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반사 이익 수혜 중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랑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는 매수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민성 이사의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 하셨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약간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도 아마 이 종목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입장은 동일합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오늘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좀 더 위에서 끝나긴 했거든요.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HBM을 만들고 있는 메모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PU의 핵심 부품이 HBM을 독점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재료인 이 GPU, 그다음에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HBM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이 자체적인 SK 하이닉스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 출시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난 3월에 이제 HBM3E 8단이 일단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납품이 됐고 이제는 지난달에 이제 HBM3E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6단을 납품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HBM 6세대죠. HBM4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지금 이거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인데 이게 원래 내후년에 원래 출시가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제품 발표를 6개월 정도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SK하이닉스도 신제품을 출시를 좀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블랙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내년에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인 루빈 같은 경우가 내후년 2026년도에 원래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6개월 땡겨서 내년 3분기 때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HBM을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도 HBM4를 내년 3분기쯤에 생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 루빈에는 HBM4가 8개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4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HBM4를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점점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국 리스크 완화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도 HBM 중에도 이 저가형 제품들,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을 중국에서 많이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이걸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타격을 지금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 엔비디아에 납품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중국향 비중이 높으니까.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메인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BM을 만들면서 전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HBM을 만들면서 이 패키징에 대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요.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술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공정 시장 진출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점 만든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갇혀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점을 찍었었던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들 때문에 내년에는 최고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겠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도 한번 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30 오늘 박철순 이사의 첫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도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엑스게이트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강한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추세의 시작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SK 하이닉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죠. HBM 최강자입니다.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반등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HBM 최강자 지금이 반등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지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1시간 전을 앞두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PPI는 전년 대비로는
3.0%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6%를 40베이시스 포인트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로 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오늘은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 전월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PPI 지금 전월비로는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원 PPI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운송을 제외한 근원 PPI도 살펴볼 텐데 우선 전년비로는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3.2%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이를 20베이시스 포인트 상회하는 3.4%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비로도 역시 0.2% 시장 예상치, 하지만 실제로는 0.4% 상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22만 명을 예상했는데 24만 2천 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다는 점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고요. 다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스트 30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김민성 이사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또 이슈가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급등이 나왔던 펩트론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많이 약하고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를 약간 좀 샤라웃을 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살을 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인 SK팜테코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랑 2조용 규모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치료제를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형 수주를 했던 글로벌 기업이 일라이 릴리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 난 건 아니지만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번에 2조 가량에 대한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라이 릴리와 같이 좀 개발을 했던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3,100억 가량을 투자하면서 좀 세종시에다가 첨단 이제 펩타이드 공장 생산 공정을 26년도 완공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SK그룹과 대규모 수주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펩트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까지 하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라이 릴리랑 기술 검토를까지 이어졌었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좀 대장주 역할 정도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일라이 릴리를 기점으로 해서 SK그룹과 펩트론에 대한 좀 파이프라인이 같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밸류체인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강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동안 좀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좀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쉬다가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앞전에 좀 조정을 받았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시켜 주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은 그만큼 매수 시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오늘 대량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대한 추세 전환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앞전에 있었던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펩트론에 대한 가치도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의 두 번째 종목으로 펩트론 살펴봤습니다. 악성 매물을 소화할 만큼 강한 매수세, 그리고 오늘의 강한 시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무벡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네. 지난 이제 12월 9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사수 취득과 그다음에 소각 공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한 6개월 정도에 거쳐서 250억 원의 주식을 매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벡스 같은 경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류 자동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스크린도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된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주 성과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 올해 수주 금액이 이제 4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기록했는데 이걸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주 잔고를 봤더니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5천억 원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작년 전체 매출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가 탄탄히 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당분간 실적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호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8.9%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4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18억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4배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스크린도어라든지 2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올해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호주 쪽에 스크린도어를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캐나다 공장에 일단 자동화 설비를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회사의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마존에 대한 협업 기대감인데 아마존이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10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무벡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 또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 무벡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서 정말 크게 부각됐는데 향상되고 있는 수주와 실적 성적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먼저 박철순 이사님의 현대 무벡스 한마디 들어볼게요. 수주로 인증하는 기업입니다. 네, 확실히 이런 인증을 해줘야 또 지금 시장에서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현대 무벡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펩트론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믿고 보는 바이오 다시 시작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한다. 이쪽도 믿고 보는 바이오입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한번 나올 때마다 주의 종목 한 번씩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루닛 종목 좀 주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좋은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닛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안검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첫 AI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고 좀 AI에 대한 의료 AI 선도 기업으로서 좀 기대감이 많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한 150%가량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의료 AI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좀 모멘텀으로 좀 강한 상징적인 상승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더 대시세가 나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작년에 아스코 행사에 가서 지금 연구 초록을 이제 AI 기업으로서 최다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초록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는 대표적인 AI 의료
의료에 대한 모멘텀을 우선적으로 가져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가 작년에 한번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많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 급등으로 올라오면서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전 저점에서부터 한 150%가량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0만 원대 매물대가 앞전에 가장 많이 쌓여 있었던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을 하거나 좀 더 여기에 근접해질수록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네. 악성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는 수익을 챙겨야 될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급등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일 동안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30 김민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루닛, 지금은 보유자는 수익을 챙겨야 할 구간이다. 빠르게 많이 올라왔고 수급에 힘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주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뭘까요? 네, 위지트입니다. 사실 뭐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본업은 그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두 주력 사업 영역 자체가 지금 좀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지금 이동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는 T-사이언티픽의 주주로서 지금 최대 주주로서 있는 게 바로 이 위지트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사업부라든지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급 이동으로 인한 단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사실 기대되는 부분들은 종속 회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워넷을 과거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성만 있었으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사업들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한 15%,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10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50% 가까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바닥권에서 테마성이 나왔을 때만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한 번씩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과거의 테마주로서의 어떤 느낌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네. 회사의 어떤 이런 펀더멘탈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항상 저항이 걸리는 선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5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900원대까지 분할로 조금 익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준비하시면서 수익을 확보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 마지막 종목으로 위지트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로 주목받은 가운데 본업도 잘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수익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지막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루닛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은 줄 때 챙기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때 챙기자, 야무지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이사님, 위지트 한마디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단기 수익 챙기자 아닙니다. 단기 수익화 필요입니다. 단기 수익화 필요입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답니다. 네, 단기 수익화 필요하다. 조금 다릅니다. 네.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